300주안의 시장 이슈 점검하는 박민영의 300입니다.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볼까요? 한파 모르는 작은 거인들. 시장보다 지수보다 잘 나가고 있는 일부 중소형주들 요즘 속속 눈에 띄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왜 올라가고 있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임의대로 그 작은 거인들을 한번 취합해봤습니다. 보실게요. 나눠봤어요. 인프라 관련해서 최근 다시 한번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올라가는 종목도 눈에 띄고 있고요. 치매 관련주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죠. 종목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LNG 보냉제 관련해서 또 주목받는 업체들이 눈에 띄고요. 자회사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업체까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인프라 관련주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세계 각국에서 연평균 인프라 투자 금액은 그 전 대비해서 훨씬 더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3조 3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죠. 앞으로 인프라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밤사이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계획 소식이 또다시 전달됐고요. 중국에서도 시진핑 집권 2기에서 인프라 투자 이야기 1기 때부터 있었던 1대1로가 지속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세계 각국에서는 인프라 투자액이 늘어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섹터 산업에서 수혜를 볼 수 있겠으나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바로 건설 기계 쪽이 되겠습니다. 자주 300시간을 통해서 이런 이슈는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건설 기계 업종은 지난해 상당히 좋은 실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6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현대건설기계도 30% 넘는 영업이익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아직 실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DY파워 역시나 4분기 영업이익은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죠. 이 DY파워가 건설기계 쪽에서 최근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왜냐?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중국의 1인 쌍희중공업, 그리고 미국의 1인 캐터필러, 이들에게 모두 유압 실린더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경기가 좋아진다면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시장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이를 지켜보시고요. 첫 번째는 인프라였죠. 두 번째는 치매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치매 인구가 나날이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30년에는 7,500만까지 증가하고 2050년에는 1억 3천만을 넘어설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기조에 미리 좀 대비하고자 정부 측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치매 연구에 1조 1천억 원의 투자금을 투입하겠다. 그중에 80%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치매 관련주들은 증시 변동에 아랑곳 않고 올라섰습니다. 어제장에서 좀 눈에 띄었던 종목 볼까요? 현대약품이 되겠습니다. 현대약품은 25% 상승이었죠. 미국의 FDA로부터 승인을 받은 치매 약물 4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고 그중에 타미린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라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어제장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일약품은 치매 치료제 원료 물질을 만들어서 명문제약이나 고려제약 이런 업체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는 만큼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나오네요. 하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 분명히 있습니다. 장중 변동폭도 굉장히 심하고요. 단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이런 변동도 유의하시면서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앞서 세 번째는 LNG 보냉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LNG 산업이 최근 급성장을 기록하면서 LNG 선박에 대한 발주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LNG 플레이어들은 2020년까지 LNG 공급 부족은 지속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LNG선 운임료가 올라가면서 LNG 선박 발주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LNG 가스를 잘 포장해서 안전하게 운반하는 데 쓰이는 보냉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시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LNG 선박 발주가 증가하는지 보실까요? 보겠습니다. 자, LNG 선박 필요 발주량은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냉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시장은 기대를 내비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보냉제를 만드는 업체는 어디가 될 것인가 봐야겠죠. 한국조선소에게 보냉제를 납품하는 업체는 딱 두 곳입니다. 바로 한국화본과 동성화인텍인데요. 올 한 해 들어서 2월 주가 움직임 상당히 좋았습니다. 1월에는 지수와 같이 올라갔고요. 2월에는 지수가 떨어질 때도 나홀로 견주하게 버텨냈죠. 이들의 실적은 시간차를 두고 3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흐름을 놓고 조금 관심을 갖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가 자회사 덕을 보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텍셀네트컴.
이 종목 요즘 많이 거론됩니다. 왜냐?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놀랐기 때문이죠. 한 달간의 상승률이 130%에 달하고요. 지난주 외국인이 줄줄이 시장에 대해 매도로 대응하는데 이 종목만큼은 사들였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이 텍셀네트컴이기도 했네요. 텍셀네트컴은 네트워크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본업 대비해서 훨씬 더 자회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자회사를 돕길래 이런 이슈들이 나오는 걸까요? 텍셀네트컴은 세종과 공평저축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증권사들의 신용 공여가 한도가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텍셀네트컴의 주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서 세종 공평저축은행 수혜를 이 텍셀네트컴이 톡톡히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00%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한중 선박기계 역시나 싱가포르에서 1억 달러 수주 소식을 전하는 등 좋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금융 쪽에서 잘 나가다 보니까 최근에는 중소형 증권사 M&A까지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3만 원 육박하는 움직임을 기록했었습니다. 기존의 하나금융투자증권에서 냈던 목표 주가가 3만 원이었는데 또다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며 4만 1천 원까지 잡기도 했네요. 어제도 강한 탄력을 기록했던 텍셀네트컴 오늘장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파를 이겨낸 작은 거인들 중소형주 특집으로 꾸려봤습니다. 이주 종목군 꾸준하게 추이를 지켜보시며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박민영의 300이었습니다.